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호재와 악재의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스권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씩 아래로 처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어제부로 해서 펄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 펄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슈가 좀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시장을 억누르던 무거운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좀 힘을 잃으니까 그 틈을 이제 삐집고 지금 증시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고, 유럽 증시도 뭐 어제는 비교적 좀 서운했지만 오늘도 또 보니까 또 많이 오르려고 또 그러는 것 같고, 오늘 아시아도 비교적 좀 평상시보다는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뭐 한국은 안 그랬을 수 있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1.4%, 뭐 중국은 1% 이렇게 올라가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일부 안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주요국 증시가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좀 급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좀 조용했었죠. 지난번에 이번 주 총과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좀 조용하다가 다시 이제 또 급등을 전반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어제쯤부터 말씀드렸나 싶은데 세계 증시는 1분기에 쭉 올라오다가 이 상승세를 이제 어제쯤부터 해서 이제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멈췄으니까 이제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다.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이 상승세는 멈춰 있고 어느 정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위로 오르는 거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급등을 하고 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급등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급등을 한 거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 추가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그런 뭐 기대감이 담긴 뭐 그런 건 거고, 이 중요한 거는 그거다. 어딜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딜 넘어가야지 이제 위로 더 가는 건데 아직까지 넘어서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뭐 오늘 급등을 했다 뭐 이렇다라고 해서 뭐 우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김치국 마셔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는 게 일단 그냥 가장 냉철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으나 그런 기대감은 나 어디까지나 좀 주관적인 내용인 거고, 우리의 눈앞에 어떤 무거운 저항이 있는 거는 이거는 뭐 하방을 보시든 상승을 보시든 뭐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이건 자기 뷰에 상관없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이제 오늘 밤에는 그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죠.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2%로 만들어야 된다는 물가, 그 물가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물가 지표인 거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못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그냥 박스권인 거고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 각각 대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체크만 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일은 그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핵심적인 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완화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이 통화정책 회의의 내용입니다. 완화 정책을 진행한다. 엔화가 완화 정책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바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러 강세라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다른 통화들 상대적으로 다 약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일단 원달러 환율 상승, 뭐 위안화 상승, 뭐 엔화 상승, 뭐 달러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상승이라 이야기했던 건 약세 흐름인 거고요. 또 그리고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 통화 시장에만, 지금 이 환율 시장에만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식 시장은 이제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긴축 우려 반영하지 않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하지 않고 있고 자기 보고 싶은 거 지금 오직 기업 실적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만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일본 중앙은행의 저런 통화정책 회의가 이 영향을 주식시장에는 거의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증시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그죠? 완화 기대감, 이러니까 주식 사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세계 증시에는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세계 증시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아마존 실적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요즘 시장을 보실 때 주식 시장 따로 보고 채권과 금리 따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엔화 뭐 그것 때문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금리는 또 조금 떨어졌다고 하고 달러는 올랐다라고 하고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또 잔잔한 악재에 불과한 거죠. 잔잔한 악재. 달러가 올랐다. 뭐 이런 거는 잔잔한 악재.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잔잔한 악재. 주식시장은 오직 아마존의 실적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는 다 같이 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뭐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유럽도 일단 뭐 상승 출발 예정 뭐 그런 모습이죠. 그죠? 하나하나씩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엔화 약세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 이렇게 나온 모양이고요. 이대로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움직임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오후 3시 47분밖에 안 됐고, 이제 그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긴축 어떤 확률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달러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일단 엔화 그것 때문에 일단 그 달러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다중바닥형 가능성은 있는 자리다. 오늘 밤에 이제 그게 좀 중요하긴 하겠죠. 오늘 밤에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그 명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추세선을 돌파한 착해서 레벨업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고로 이제 달러가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선 별로 안 좋은 신호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엄청 좋냐?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근데 이제 달러가 추세적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원자재가 좀 또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와의 싸움 입장에선 또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금리는 뭐 일본이 완화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요. 이 정도를 봤고요. 뭐 하나씩 또 평상시처럼 또 봅시다. 어제 독일 증시 마감은 했는데 이 중요한 저항을 놓고 또다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붕괴가 되긴 됐는데 좀 애매하게 좀 그죠? 하여튼 그 지난 1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이런 상승을 일단 멈춰놨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뭐 그런 걸 재료로 해서 뭐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그럼 또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증시 오늘 급등하면서 레벨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차트도 약간 이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좀 이런 냄새는 솔솔 나는데 이렇게 간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좀 비교적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통화정책 회의 그거에 영향 받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어딘가가 이제 계속해서 일주일 넘게 넘지 못한 무거운 저항이었고, 이 자리가 이 직전 고점의 어떤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이걸 오늘 한 번에 돌파 한 장 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레벨업 됐다. 레벨업 돼서 상승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저항 자리가 다음번 상승의 목표치가 되겠죠. 일본 증시는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땐 저항이 좀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계속 답답하지 않겠냐 싶긴 하고, 이 좀 좁은 관점으로 좀 다시 보자면은 지금 일단 레벨업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갭 상승의 뭐 이런 모습들 보여줘가지고 이거 과연 진짜 이렇게 돌파한 척한 게 맞는지,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에 따라서 또 오늘의 이런 상승의 속임수로 밝혀질 수도 있는 거니, 이렇게 돌파한 척 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돌파한 척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항 소화하다가 살짝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돌파하는 건 좀 신뢰도가 높을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돌파한 착은 조금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좀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심 정도 해볼 수 있는 상황. 레벨업 되긴 됐는데, 그래, 너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루 이틀 정도 더. 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중국 증시는 박스권,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무거운 저항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있으니까 앞으로 뭐 미국의 뭐 긴축 확률이 어떻게 되고 금리 인상 확률이 뭐 금리 인하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중국 증시도 어떻게 해서 또 반영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움직임을 또 보이겠죠. 일단은 뭐 저항에 걸렸다. 다 같이 일단 약간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참 요거 데이터 하나 참 재밌는 게 있길래 하나 좀 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이번 주 좀 말씀드린 게 S&P하고 나스닥하고 온도 차이가 좀 심하다. 그리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IT 빅테크가 이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막 급등을 하면서 애플과 뭐 IT 빅테크를 비롯한 이런 친구들의 이 시장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 좀 나스닥하고 S&P하고 뭐 온도차가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숫자를 좀 보여준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제목이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FAANG하고 MNT라는 주식들 그 주식들이 S&P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보시는 이 차트의 제목입니다. FANG라는 거는 페이스북,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합친 뭐 그런 말이죠.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의 S&P에서 차지하는 뭐 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위에서 봤던 FANG나 뭐 MNT나 이런 종목들이 없었더라면은 S&P는 하락 마감했을 것이다. 잠깐 제 얼굴 좀 치워보면은 마이너스 0.4%다. 이 IT 빅테크가 지수를 끌어올린 게 5%나 된다. S&P 지수를 끌어올린 게 5%나 된다라는 거. 참 정말 재밌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IT 빅테크 하나만 갖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해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FANG나 뭐 MNT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제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비제조업인데, 물론 반도체 몇 개 빼놓고 비제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현실들을 좀 잘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어떤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제조업은 물 말아 먹고 있어요. 제조업은 거의 지금 준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비스업은 굉장히 아직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 때문에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있고 고용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나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서비스업이 문제죠, 그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 그 제조업은 거의 이제 침체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온도차가 굉장한 거죠. 하여튼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참 정말 재밌는 현상입니다. 뭐 실제로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뭐 다른 데이터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 페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떤 이런 게 그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일부 이런 경제 지표들은 거의 뭐 준 침체 상황까지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뭐 1970년대 리세션, 뭐 각종 위기 때 수준 정도로 지금 이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아웃룩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수들이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서비스업 뭐 그런 게 차지하는 게 애플이나 이런 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애플은 제조업이긴 제조업이죠. 사실 서비스업이라 할 수 없는데 근데 또 순수한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은 아니니까 서비스업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친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좀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이 괴리가 굉장히 심한데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지표를 보면서 뭐 각자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만간 결정 난다고요, 그죠? 조만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하방 포지션은 시간 오래 끌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5월 최소한 뭐 5월 초에는 뭐 시장 방향 전환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은 뭐 음봉들이 나오고 쏟아져 내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당장 급한 불은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단 끈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문제죠, 그죠? 미국이 이래저래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위기 상황으로 온 거고, 미국 증시 하방 투자자분들은 그런 상황으로 온 거고, 계속해서 어쨌든 어떤 그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방법으로요. 주식시장을 조금 좀 무덤덤하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즐거운 시간, 뭐 운동을 하시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뭐 게임을 하시든지,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주식 생각을 안 하고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지금 주말이잖아요, 그죠? 주말이니까 앞으로도 주말 되면 시장도 안 열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혼자서 이제 막 머리 막 굴리면서 주식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한국 증시 좀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 이런 모습이네요.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마감했으니까 뭐 상승 마감했더라도 일단,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하락세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둘 다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4월 25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폭락했던 거, 급락했던 거를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좀 계속해서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좀 힘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음봉이 나오고 상승했더라도 상승폭도 작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둬서 해석하는 게 일단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늘 중요한 저항을 일단 한번 테스트했고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쪽으로 좀 하방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 2, 3거래일 동안 버텼단 말이죠. 버텼다고 말씀드렸는데, 버텼으면은 이제 빨리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한 척 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빨리 극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329 정도 되는 자리, 선물 329. 여길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주식 잡은 거, 여기서 상방 베팅한 거 청산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단기 저점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 좀 크게 봐서 뭐 이런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반등을 하는데 지금 329 여기도 못 넘고 여기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이런 꼬라지가 보이면, 여기서 주식 매집한 거는 단기 바닥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죠?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이게 더 연장될 거라는 가정을 갖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오늘 저항 확인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넘어서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래쪽으로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코스닥, 아이고 제가 좀 전에 그 차트 엄한 걸 보고 말씀드렸네요. 코스닥은 그저 그 지난번부터 쭉쭉쭉쭉 이 급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분명히 좀 차트가 좀 많이 다르긴 다른데요. 아무튼간 얘도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중요한 저항들이 있고, 뭐 그래서 얘도 솔직히 아직 그 지난번 이 하락에 대한 이런 영향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해석하고 그런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또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올해 좀 초반에 너무 좀 과하게 해먹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세들을 좀 너무 과하게 줬기 때문에, 아무튼 뭐 코스닥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코스피 대형주 차트를 놓고 지금 이걸 지금 코스닥이라고 지금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합니다. 하여튼 코스닥 뭐 얘도 아래쪽으로 좀 뭐 충분히 더 무게를 둬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오늘 얘는 음봉의 하락 마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고점 덩어리 하나 만들었고, 여기가 어떤 두 번째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준은 어디다?
기준은 여기 이런 자리들이 충분히 아직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처에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두 개가 좀 모양은 좀 다른데 어쨌든 둘 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코스피는 좀 강한 근거고 코스닥은 조금 약한 근거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근거는 있다. 지금 잘 시간 보내고 버텨보면 될 자리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은 안타깝게 여기서 뭐 일단 뭐 죽었네요. 그죠? 일단 레벨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어떤 14.56 이런 자리가 어떤 약간 약한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를 붕괴됐으니까 레벨 다운이긴 합니다. 레벨 다운이긴 한데 근데 뭐 솔직히 그 지금 아래쪽에도 지금 워낙 좀 어떤 믿을 만한 언덕, 비빌 만한 언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뭐 조금 죽었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안정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건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보조 지표인 거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본 지수의 지지와 저항이죠.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동성 지수를 좀 더 뭐 잘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차피 이렇게 뭐 그 지수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 지수는 어디까지나 참고로 보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양대 지수들은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면 된다. 아래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뭐 풋옵션들 보시면 오늘 이제 이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이니까 여기 어딘가가 대략적으로 박스권 뭐 상단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상단 저항 부근이고 이 자리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상승을 이 하락을 했더라도 좀 하락의 의미는 좀 작지 않나. 일단 오늘 음봉이니까 일단 오늘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했고 풋옵션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양봉이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쭉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상승 N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오고 이렇게 N자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막 반등이 나오고 어쩌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날 25일날 급락했던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한국 증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25일날 급락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 잘 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지난번 급락하고 나서 한 3거래일쯤 여기서 놀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 더 빠져도 괜찮은 어느 정도 힘을 좀 주전자에 좀 지난번에 물 엎어버렸잖아요. 주전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어느 정도 좀 다시 담아놨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루 만에 막 대폭락을 하고 이래버리면 별로 안 좋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 짜불짜불 천천히 슬금 빠지는 게 뭐든 시세는 슬금슬금 오래 가는 게 마음에는 가장 좋다. 그런 저변동성은 좀 좋긴 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콜옵션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찔끔 반등하고 나서 음봉 보이고 하락은 아니네요. 뭐 찔끔 오르고 이렇게 음봉 보이는 걸 이런 거를 뭐 바닥 다지는 과정이라 하고 이런 거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아직까지 뭐 시장의 어떤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시장의 방향 자체는 일단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특별히 일단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더군다나 음봉으로 마감하고 이랬으니까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요즘 옵션 시장에서 좀 수상한 수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요즘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게 사실 좀 너무 좀 투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투기적인 몇몇 세력들이 이렇게 좀 이 수급을 약간 좀 자기네들끼리 좀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의미를 둬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지표로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옵션 관련된 저런 수급은 제가 요즘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수상한 수급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수상한 수급들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은 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원웨이 상승을 했다. 하루 종일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걸어놓고 가서 하루 종일 올랐다. 그래서 선물 매수 2조 원, 3조 원 막 쌓이고 막 전 종목이 다 오르고 이런 날 있잖아요. 원웨이 상승하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콜옵션을 막 따라붙어서 샀다. 그래서 막 개인들이 콜옵션을 하루에 막 100억, 200억 샀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은 이제 증시에 꼭지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쭉 원웨이로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 걸어놓고 밥 먹으러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막 선물 매도가 외국인 막 1조 원, 2조 원 막 이렇게 쌓이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이 신나갖고 여기다 이제 풋옵션을 막 따라 붙어요. 하루에 막 풋옵션 100억, 200억 사요. 그리고 막 풋대박이 막 나요. 풋대박이 막 하루에 막 200%, 300%막 납니다. 외가들이. 이렇게 되면서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이제 시장의 바닥일 확률이 높긴 높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옵션의 수급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오늘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 아니잖아요. 오늘 그냥 치열하게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치열하게 오늘 힘겨루기를 한 그냥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날, 힘의 충돌이 있었던 그런 날이란 말이죠. 보편적인 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옵션의 어떤 수급이 뭐 과해지는 거는 그냥 뭐 별다르게 뭐 해석할 건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그 엔화, 그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때문에 달러 강세 나와서 장중에 좀 더 올랐다. 아이고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버슈팅을 봐야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추세 전환을 언제 했냐면 지난번 1325원 돌파한 차가 4월 21일 날 추세 전환했고, 그 뒤로 너무나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아, 너무 잘 올라간다 라고 일단 해주고 싶습니다. 뭐 물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저의 경험상 이런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간다. 언제까지? 언젠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올라갈 때까지,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 라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간 뭐 이런 에코프로나 이런 차트를 보면서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 할 수 있을걸요. 그죠? 예. 어떤 시세의 시작과 끝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그 슬슬슬슬 그 변동성이 늘어나고, 슬슬슬 그 변동성이 증가하고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친구들이 최근에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아니냐. 변동성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던 구간이 있다가 어느덧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이런 구간도 생기고,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면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죠? 물론, 뭐 물론 로그로 보면 좀 다르긴 다른데, 그 이전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전반적인 모양은 이렇다. 모든 시세가 다 이렇다. 결과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되고, 최근의 모습은 이렇게 크게 차트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아무튼 확대된다. 원달러 환율,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변동성 죽이고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에코프로처럼 저렇게 한번 엄청난 걸 또 보여줘야 지금까지의 있던 그런 어떤 상승 에너지를 또 소진시키겠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다 본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여전히 중요한 자리들 못 넘어갔으니까, 쌍고점 가능성 있죠. 그죠? 에코프로,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은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래쪽으로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한 숟가락 더 얹어봐야지. 아래쪽으로 지금 뭐 쫄아갖고 이런 거에서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다들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오늘 올랐다 내일 올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어디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제 어딘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또 그것도 열심히 보면 됩니다. 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거지만은, 저는 여기 나스닥 여기 완전히 돌판 착하면은 뭐 그냥 안 할 거예요. 나스닥 이제 하방 안 볼 거예요. 절대 안 볼 겁니다. 이 자리 넘어서면은, 이 자리 넘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하방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넘어섰다가 뭐 다시 뭐 속임수다 해서 다시 뭐 돌아가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지금 나스닥은 너무 강합니다. 이거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 저점과 저점 고점과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예요. 이거는 뭐라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상승 추세고, 다만 이제 지금 아래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레벨업 됐는데 너 왜 못 가냐, 너 이거 올랐던 거 레벨업 된 거 속임수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아래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이거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예.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넘어가면 뭔 이유가 됐던 간에 저는 일단 뭐 위험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 S&P는 솔직히 좀 개겨도 되죠. 그죠? S&P는 뭐 4150에서 한 4200 사이가 매물대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 S&P는 뭐 조금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도 계속해서 뭐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나스닥은 그렇다. 나스닥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된다. 일단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겠고, 지금 중요한 저항 부분이잖아요. 결국 S&P고 나스닥이고,
그러면은 나 아래쪽으로 난 뭐 생각이 있다고 막 팍팍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안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 이야기하자고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어차피 오늘 이제 그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가 중요한 거라서 미국 물가지표 그죠? 이게 몇 시에 이게 아마 개장 전에 발표될 겁니다. 9시 반인가 그때쯤 발표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에는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겠죠. 두 가지 이슈. 지금 물가지표는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알 수 없고 일단 호재는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일단 약간 선반영된 개념은 있죠. 참 지금 그거 말씀드려야겠네요. 미국 증시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마존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도 하락하고 미국 증시도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긴 있는데 어제 일단 선반영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물가지표의 영향이 좀 클 텐데 물가지표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자고요. 이거 물가지표 나왔는데 물가지표 애매해가지고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금리나 달러의 반응 보시면 됩니다. 물가지표 나왔는데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긴축 우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물가가 만약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그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건 주식시장의 호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주식시장의 악재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물가지표 자체가 헷갈리시면 금리 반응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